여러분,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딱 한 가지가 자식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부모 마음대로 했는데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일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숙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세 자녀는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님은 매일 자녀 걱정으로 한숨만 쉬십니다. 똑같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김 여사님께 비결을 여쭤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많은 걸 안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더 들어보니 그 안에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된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학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만 알아도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내용은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 이순신이 활쏘기를 배우던 시절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 좌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이순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당시 무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에게 활쏘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친구들과의 실력 차이는 벌어졌고 이순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이순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또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특별 지도를 받게 해줄게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비싼 활을 사주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야 할 모든 일을 대신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신아,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단다. 네가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대신 활을 쏠 수는 없지 않니? 이어서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가 겪는 어려움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란다. 어머니가 도와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것은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그녀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순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이순신은 어머니의 말씀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모두 도와주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돕지 않으시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도록 활을 쏘는 연습을 했고 때로는 비가 오는 날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쉴 때도 이순신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 드디어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순신은 마침내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은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임진왜란 당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3전 23승에 불패 장군이 된 이순신의 성장 배경에는 그를 쉽게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도록 이끈 어머니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립심이었던 것입니다. 옛 속담에 물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아무리 큰 바위가 가로막아도 결국 그 주위를 돌아 흐르는 법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기회를 줄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난 김 여사님의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걸 안 해줬어요.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녀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이는 당연한 염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익히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더 큰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도전과 실패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한 의미 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모두에게 똑같은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퍼즐을 풀고 난 후 첫 번째 그룹에게는 와,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천재인 것 같아라고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모습이 멋져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아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쉬운 퍼즐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더 어렵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퍼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 중 대부분은 쉬운 퍼즐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고 실패할 위험이 있는 어려운 도전은 피했습니다. 반면 노력했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퍼즐을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후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노력했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도 내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은 어디서 왔나요? 대부분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아닌가요?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중한 나의 자녀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자녀가 이번엔 내 맘대로 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즉시 아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교훈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인 위험이 아니라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세요. 이건 네가 선택한 거니 끝까지 책임져 보렴.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법을 배우고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함을 키워갑니다. 둘째, 질문을 통해 생각하게 만드세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은 대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또는 내가 해줄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즉각적인 도움이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녀의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자녀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부모에서 자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자녀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을 때의 성취감은 부모가 해결해 줬을 때보다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홀로 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격려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성공만을 칭찬하고 실패는 감추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성장은 실패 후에 찾아옵니다. 자녀가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소중한 배움의 순간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간단히 넘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니? 이 질문은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찾는 습관은 평생 자녀를 따라다니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진리를 자녀에게 심어주세요.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 숨겨진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자녀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경쟁적인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도움이 자녀를 앞서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진정한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성공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자립심을 키워준 부모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기업가들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자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불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이번에 독립해서 자취해 보려고요. 자취. 너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방 후회할 소리 하는구나. 또는 이런 대화는 어떤가요? 아버지, 저 이번에 창업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반응들은 모두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듣기에는 나는 네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라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녀는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너라면 할 수 있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봐라는 간단한 한마디는 자녀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칭찬이 아니라 자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5년 전 그녀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반대했지만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나는 널 믿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가 없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 한마디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패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믿음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고 지금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불신은 자녀의 날개를 스스로 접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조각상이 실제 여인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기대할 때 그 사람은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어주었을 때 그 힘으로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심어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와 함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보다는 네가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라는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서 있든 부모의 믿음은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시도해보자.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믿어주는 만큼 자녀는 스스로를 믿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부모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과 취미, 심지어 자신의 일까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이 과연 자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실 때 안전 수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자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라고 말할 때 자녀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물론 감사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큰 부담과 죄책감이 자리합니다.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부모님의 희생이 헛될 텐데. 라는 압박감은 자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나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가수 아이유가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제 길을 찾는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어머니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죠.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건강한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나도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해도 괜찮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독립하고 난 후 남은 20년에서 30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자녀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는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관심사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온 부모는 자녀 독립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자 갑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아이들이었는데. 반면 다른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꾸준히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 1회 수영을 다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웃는 얼굴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지만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잘된 집에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처럼 당장의 편안함보다 평생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한마디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역시 건강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여정은 책임이 무겁고 힘든 길입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하고 때로는 자녀의 선택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과 걱정, 그리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내린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돈과 재산일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자립심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걸어온 특별한 여정, 그 길에서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자녀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 멋진 변화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